자, 그녀가 거부하고 나서 갑자기 그녀가 실종이 돼버린 거야. 잠적해버린 거야. 그 도망친 거야. 그래서 팬들이 막 그녀를 걱정했지. 혹시 자살한 건 아닐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막 팬들이 그녀를 막 걱정했어. 하지만 나중에 그녀의 사생활이 까발려졌어요. 자, 사카이의 남편 타카소 유이치가 시부야 거리를 순찰하던 그 경찰들에게 각성제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당시에 그녀도 함께 그와 있었어. 그래서 같이 가시죠 라면서 경찰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요구했는데 그녀가 지금 집에 애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같이 못 가요. 이따가 갈게요. 라면서 집에 아이가 있으니 나중에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로 잠적을 해버린 거야. 자, 경찰에게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녀는요, 그 당시에 10살이었던 아들을, 사장이라고 불린 그 당시에 지인이 있었대. 그 당시 지인 나이가 75세였대. 그리고 새엄마, 62세의 새엄마와 함께 같이 종적을 감춰버려요. 그리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이었던 8일에 그녀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한 거야. 자, 그녀가 이렇게 집에서 이미 경찰들이 그녀의 침이 묻은 그 약간 흡입하는 흡입 기구를 발견했어. 이미 증거가 이제 나온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녀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녀가 사라져버렸어. 도망친 거야. 그래서 그녀를 막 수배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러니까 수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가 무서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녀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어. 그런데 그녀가 뭘 했는지 알아? 각성제가 제 방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진짜예요. 저는 몰라요. 라고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카이씨, 지금 이 기구가 당신 집에서 발견됐어요. 발뺌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자 그녀가 결국 파이프로 한 번인가 흡입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남편이 권해서 남편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기심에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라면서 난 지금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피고 원래 자주 피웠던 사람은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권유해서 같이 피게 된 거다. 라면서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녀가 실종됐을 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 남편이 잡혀가고 3일 새벽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요, 아들을 친구 집에 맡깁니다. 그리고 짐을 급하게 싸서 신주쿠로 가죠. 그리고 신주쿠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찾고 그녀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세면도구와 속옷 등을 삽니다. 자, 야마나시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온 그는 일명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지인이 갖고 있던 맨션에 머물고 있다가 그 사장이 또 갖고 있는 하코네에 있는 별장으로 또 거처를 옮겨요. 자, 그동안 그녀가 그냥 숨어만 있었냐? 아니야. 그녀가 뭘 했냐면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해요. 이거 왜 했는 줄 알아? 마약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그래서 그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녀가 막 도쿄 부분을 전전하고 하코네 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 기운이 빠지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사실 사카이를 좀 잘 알고 있던 그녀의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녀가 없어졌다, 도망쳤다 라는 그녀의 실종 소식에 약 빼려고 도망친 거구만 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고 해요. 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사카이의 노리코의 시도는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19일 그녀의 모발에서는요 각성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가 머물렀던 그녀의 집과 그리고 별장에서 각성제가 차례로 다 족족 발견이 된 거야. 자,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25일 사카이는 이렇게 자백합니다. 사실 각성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도망친 거 맞아요. 라면서 실토했다고 해요. 핸드폰 어디 갔어요? 마약 그 각성제 어디서 받았어요? 핸드폰 내놔봐요. 핸드폰은요, 고장이 나는 바람에 버려버렸어요. 진짜예요. 자, 그녀의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 통화 내역이 담겨있는 이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그냥 버려버렸다라면서 그녀가 진술을 해요. 핸드폰은 없고 뭐 어쩔 거야. 자, 사카이가 버렸던 이 도주국의 지휘자, 도주국을 누가 도와줬냐라고 했던 그 사장이라는 사람, 75세의 그 사장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자, 그는요, 도쿄의 한 건설회사 회장이었대요. 사실은 그녀가 데뷔할 때부터 그녀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과거 미야비 법률사무소의 소장을 지녔던 그는 변호사 시절 재계의 거물 스포츠 선수 등의 법률 대리인으로까지 활약했다고 해요. 사실 그 사장이라는 그 사람은요, 사카이 도망에 관련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은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가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고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그녀가 했던 그 증거 인멸은요, 자기는 가담한 적이 없다라면서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녀가 사카이가 남편이 체포된 다음에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내가 내 기사랑 차랑 좀 빌려줬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7일날 각성제 그녀가 자수하기 전날에 그녀에게 너 구속영장이 나왔다, 너 마약 복용 걸렸다, 그러니까 너 그냥 지금 자수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라면서 사카이 노리코를 그가 직접 설득해서 그녀가 다음날 출두하게 된 거다, 내가 출두시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신주쿠에 있는 어떤 한 술집의 마담으로 일하던 사카이의 새엄마하고 4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86년도 그녀가 데뷔한 것도 이 사장이란 사람이 조금 도와줬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자, 이 사장이란 사람은 사카이가 예쁘고 그리고 그녀의 약간 끼가 약간 보였는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오디션에 나가봐라 라면서 그녀를 오디션에 내보낸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 그녀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사카이 노리코 가족의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자 역할을 쭉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사장이란 사람의 존재는요, 그녀의 지인도 몰랐대. 그녀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녀가 데뷔하고 그럼 20년 넘게 쭉 함께 해온 그 선 뮤직의 소속사 아이자와 마사이사 사장은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 사장도, 20년 넘게 한 사장도 일면식이 없다, 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해서 대체 사카이 모녀와 그 사장이란 사람의 관계가 뭘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 자, 그녀가 잡히기 전에 경찰한테 집에 아이가 있으니 아이를 돌보고 그 다음에 경찰서로 출두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녀가 친구한테 아이를 맡기고 도망친 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맡긴 친구, 이 오래된 친구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고 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고 있었던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긴 거야. 그러면서 사카이 노리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가 잘 따라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라고 해명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의 불륜 상대를 인정한 거 아니야? 뭐 친구로 지낸 건가? 근데 어떻게 남편의 애인과 자신의 친아들과 이렇게 세 명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아 진짜 또라이 맞네. 막장 드라마. 아이고 막장이네요. 통수의 통수였던 거임. 사랑 없는 부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시츄에이션이죠. 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카이가 결혼 후에 그녀가 자신의 남편한테 그 친구를 소개한 거야. 얘 내 친구야 라고 소개를 했는데 띠리리 여기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친구가 불륜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과 전쟁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사카이 부부가 7년 전에 별거를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사이가 조금씩 좋아져서 다시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여자도 함께 살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게 현실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본의 탑 여배우이자 가수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꾸 웃음이 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자 사이는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사카이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되게 복잡하고 더 막 되게 쓰레기 같고 이런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녀와 그 남편의 사이가 막 이렇게 막 열정이 막 넘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외로 그녀에게 그 남편의 불륜 상대 그리고 그녀의 원래 친구였던 그녀에게 오히려 조금 더 특별한 뭔가 약간 이상한 신뢰가 쌓인 것 같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각성제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이 남편이었던 타카소 유이치, 그는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카이 노리코는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그녀의 남편보다는 조금 덜 형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좀 되게 어이없는 일본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09년 9월 17일 오후 4시 15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지 약 41일 만에 보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뭐야? 얼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출소한 뒤 도쿄 완간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당시의 그녀의 모습이에요. 체포되고 보석 돈 내고 보석금 내고 이렇게 출소한 직후의 그녀의 모습입니다. 자, 같은 해 9월 17일 보석금으로 500만 엔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엔 더 비쌌지. 2009년이면 여러분 진짜 환율이 미쳤을 때거든요. 자, 어쨌든 자, 구금되어 있던 그 도쿄 경찰서에서 석방된 그녀는요 경찰서 현관 앞에서 사과를 하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사카이 노리코의 보석 석방은요 일본에서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사례였어. 왜냐면 그녀가 도망을 쳤잖아. 도주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었단 말이야. 범죄자였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 석방이 결정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사례가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500만 엔이면 500만 엔을 한꺼번에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다달이 카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니? 카드 결제하는 걸 뭐라 그러니? 다달이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미안해, 요즘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냐? 할부, 그래, 할부. 아니 이게 무슨 카드 할부도 아니고 그녀가 500만 엔 중에 250만 엔을 선지불했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후 지불을 하게 된 거야.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석금을 분할로 납부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일본 사법 사상에 한 번도 있던 적이 없는 일이야. 처음 있는 일이야, 그녀가. 그리고 그녀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자, 그녀가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이자 되게 가수였잖아. 중국에서도 유명했고. 그래서 이때 일본 민영 방송사, 정규 방송사 5가의 그 모든 이 방송사가 그녀가 석방되어서 기자회견 했던 현장을 모두 생중계했어. 니온TV, 아사히TV, 후지TV, TBS, 도쿄TV 전부 다. 취재진은요, 무려 카메라가 100대 이상이었고요. 기자만 해도 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자, 8월 28일 각선제 단속법 위반에서 자, 그녀가 기소를 받자마자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썸뮤직 그 매니지먼트에서 그녀가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 레코드 회사였던 빅터 엔터테인먼트 사카이와도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사건 이전, 그리고 숙소, 아마미 오시마 호텔에서 각성제를 또 흡입을 했었다라는 게 또 뒤늦게 또 판명이 돼요. 자, 각성제 단속법 위반 사형으로 그녀가 또 추가 기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일본의 방송사라는 방송사를 전부 다 그녀의 이게 출소한 방송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우리가 또 그 장면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 찾아봤는데 좀 깔끔한 화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음질이 안 좋고 화질이 약간 안 좋은 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출소하자마자 했던 기자회견의 장면을 저와 함께 보시죠. 皆さん、本当にこの度は、皆様、 자, 그녀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셨던,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사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카이 노리코는요, 자, 10월 26일, 같은 해인 10월 26일 날 도쿄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계를 은퇴할게요. 저는 그냥 간호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네요. 라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 연예계 은퇴할게요. 난 약간 새로 간호라는 그런 직업에 누가 병간호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간호.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재판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녀가 이제 좀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 또 오시마 호텔에 또 각성제를 흡입하고 또 이전 숙소하고 또 막 이런 데서 또 각성제를 흡입하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 재판이 또 세간의 관심을 모읍니다. 재판 방청 추첨에는요, 20석 방청석에 나 재판 보러 갈게요 라고 했던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6,615명이 나 그 방청하고 싶다 라면서 이 재판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330배 배율이었어. 그러니까 거기 뽑기가 너무 힘든 거지. 방청석은 20석밖에 없는데 6,000명, 거의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그 경쟁이 세겠어. 이게 일본 형사재판의 사상 최고의 그 경쟁률이었대요. 자, 어쨌든 그녀는요,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 변호인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고, 그녀의 형이 확정되죠. 자, 당시 사카이 노리코 출도 장면이 보도되었던 저녁 방송의 시청률이요, 30.4%로. 그러니까, 30.4%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구가 100명이면 30%라면 일본 인구의 반에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녀의 출두 장면을 다 쳐다본 거야. 다 본 거야,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약간 본래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그녀를 조금 더 음해하고 아니면 그냥 이게 단순한 흥미 위주의 그런 방송들이 막 이렇게 막 점점 과열되면서 오죽하면 그 일본의 방송 윤리 그 위원회에서 경고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가정사가 조금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남동생, 또한 그녀의 남편까지 모두 야쿠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때문에 그녀가 사실 15살 때 데뷔할 수 있었던 게 야쿠자가 스폰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녀의 가족이 야쿠자였다라는 게 굉장히 또 막 사람들의 입소문이 돌면서 그녀가 했던 한 문신에 관련된 것도 또 막 입소문에 오릅니다. 자, 일단 그녀의 발목에 있던 문신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문신했다라는 게 또 어떤 일본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문신한 게 뭐 되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본에서 문신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안 좋아요. 물론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타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은 안 그래. 예를 들면 일본에서 문신한 사람들이 온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문신이 크게 있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고, 실내 수영장에서도 문신을 한 사람들은 들여보내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왜냐면 야쿠자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안 좋은 야쿠자의 약간 그런 게 기가 그런 물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문신한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 저도 약간 어깨 쪽에 문신이 있는데 한번 온천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의 문신이 막 또 이슈가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본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도 문신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쵸?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이 문신한 배우나 가수들이. 그리고 그게 방송에서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 문신을 지운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당시에 그녀의 발목에 문신이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대. 그리고 이 문신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 한 문신이기 때문에 더 또 사람들이 막 또 신나게 또 막 얘기를 하고 다녔지. 그리고 그녀의 발목에 조개 문신이 있다라는 또 제목으로 이런 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사가 막 야쿠자였대. 역시 그러니까 그녀가 마약인 하고 앉았지. 말하면서 야, 피가 어디가? 걔는 아빠가 야쿠자였으니까 걔도 야쿠자지. 그렇게 데뷔한 거 야쿠자가 스폰서해줘서 그런 거야. 야, 마약만 했겠냐? 몸도 팔았겠지. 그래서 사람들 입방에 막 오르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녀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죠. 자, 이 사진은 그녀가 이혼하기 전에 그녀의 가족 사진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사카이 노리코가 그녀의 남편 타카소 유이치랑 이혼을 결심하고 2010년 6월에 이혼 조정을 거쳐서 결국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위자료를 또 받아. 근데 위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11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의 양육권도 엄마인 사카이 노리코가 가져갑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시어머니가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마 라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그녀가 안 돼요. 아이는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너무 단호하고 끝까지 그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자 그녀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타카소 유이치의 친엄마는요. 그래, 알았다. 그래, 뭐 엄마랑 생활하는 게 아이한테 좋기는 하지 뭐. 그래, 너랑 생활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면서 엄마가 생활하는 게 더 좋겠다 라면서 그 시어머니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요, 그 남편의 그 시댁과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왜냐면, 자신의, 그러니까 손자보다는 아직까지 그 친엄마가 우리 아들 하면서 아들을 약간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소중하게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에 사실 그녀가 시대가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그녀의 시부모가 그녀의 남편이었던 타카소 유이치의 보석금을 그녀에게 대신 내라 라고 말았다는 소문도 돌았어. 아니, 우리 유이치 보석금 네가 좀 내렴? 우리가 돈이 어딨니? 좀 내줘. 라면서 그녀에게 그 남편의 보석금을 내달라는 시댁의 부탁이 있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대. 아유,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사카이 노리코는 처음에 출두했을 때 여름에 한 번 정도 약을 복용했어요 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녀가 또 재판에 기소됐던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부은 거야. 아닌데요? 걔 저랑 4년 5년? 그 정도 우리 계속 같이 마약했어요 라고 불어버린 거야. 물귀시 작전을 한 거야. 이 새끼가. 이 새끼라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인데 그래서 그녀가 한두 번 복용했다라고 했는데 남자가 4년 5년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녀가 더욱더 남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 사카이 노리코는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남편이 마약을 권유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여행지에서조차도 아들과 함께 있는데 이 여행지에서 각성제를 사용했던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 방송사가 특별 프로그램, 보도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하고, 경찰청장이 이 사카이 노리코의 사건을 언급하는 등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에서도 이 사건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그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카이가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근데 그 같은 해에 재판원 제도, 그러니까 그걸 소개하기 위한 홍보 영화를 찍은 거야. 대법원이 제작한 그 영화의 주연을 맡은 거야. 재판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영화를. 그런데 그거를 그 주인공이 된 그 해에 각성제를 해가지고 또 잡힌 거지. 참 인생 아이러니해요, 그쵸? 자, 그녀의 요즘 얼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이 사진보단 조금 더 늙었을 수도 있어. 근데 굉장히 확 같죠? 이 남자가 많이 늙었어. 자, 그녀의 남편은요, 이 사건 이후에도 마약 단속법 위반으로 또 체포가 됐다고 해요. 각성제 사건의 3년 뒤인 2012년 6월에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경시청에 또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도쿄지검이 혐의 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때 갖고 있던 그게 각성제가 아닌 AMT라는 합법 마약이었던 거야. 합법 드럭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3주 후에 처분 보류로 됐다고 해요. 어쨌든 그는 계속 이렇게 약물을 약간 조금씩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로 체포가 됐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석방이 됐지만 그가 어디서 취업을 할 수 있었겠어. 그렇잖아. 누가 글을 써줬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어떤 상점에 점원을 한 적도 있고 어디에 있었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뭘 하고 있는지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16년 11월 18일 날 또 그 합법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또 체포가 되었는데 이때 체포되었을 때 직업란에 뭐라고 썼냐면 무직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직이라고 썼다는 건 뭐였겠어? 백수였겠지. 자, 어쨌든 그가 타카소 유이치가 출소한 뒤에 이제 변변한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 그가
사카이 노리코와 재결합을 원하긴 했었대. 근데 사카이 노리코가 미쳤니? 그래서 사카이 노리코는 NO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가 찍힌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라 아라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접시 닦기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중 바이토 츄라고 되어 있는 거야. 라면집에서 접시 닦기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이렇게 주간지에 크게 이게 실린 거야. 이 남자가. 조금 슬프죠. 좀 안쓰러워. 그래서 사카이의 전 남편이었던 유이치 씨가 당시 45살이었는데 사회 복귀를 하고 있다. 그가 그 가을 무렵에 도내에 있는 한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의 지인이 말한 거야. 사실은 지금 그가 일하고 있던 이 라멘 가게 주인이 사실 그의 친아빠, 유이치의 친아빠가 경영하는 스키샵이 있었는데 이 스키샵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게 라멘집 가게 주인이 그때 이제 얘네 아빠한테 약간 조금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약간 마음의 빚도 있고 해가지고 얼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본 적이 있던 안면이 있었던 이 타카소 유이치를 이제 그의 가게에서 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타카소 유이치는 사실 이 라멘집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대요. 하지만 뭐 문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마약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을 접객하는 일은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홀 서빙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고 대신에 안쪽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 타카소의 모습이 일본 언론인들이나 약간 이런 기자들이 조금 짠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그의 사회 복귀하는 거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지 라면서 따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부풀려서 막 여기저기 내보내지 않을 정도였대. 그거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실하게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사카소 유이치가 인근 음식점 그 근처에서 그 가게 뒤에서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돈을 준 현장을 걸린 거야. 근처에 있는 음식점 관계자한테. 이 라면집 뒤에서 이게 돈을 준 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라멘집 주인이 그를 해고합니다. 왜 해고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몰래 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혹시 이 남자애가 또 마약을 끊지 못하고 몰래 뒤쪽에서 또 마약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멘집에서 잘린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라멘집에서 잘린 뒤에 신주쿠에 있는 만화 카페 이런 데에서 지금 묵고 있대요. 잠자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일을 구하려고 막 구직 활동을 했지만 어딜 가나 그를 채용해주는 회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얼굴은 사카이 노리코고요. 여기 자막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녀의 친남동생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복동생. 왜냐면은 그녀의 새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카이 노리코의 동생이었던 요시하라 타케시라는 당시 나이 33살. 이 동생이 체포가 된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문이 뭐였어? 그가 야쿠자였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 자, 그녀의 동생도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야쿠자였고요.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그런 중개업 일도 했었다고 해요. 자, 남동생은요. 일본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 계열의 조직원이었대요. 그러던 그가 남의 차를 협박해가지고 빼앗아 타고 훔쳐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09년 7월에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의 친동생마저 각성제를 손에 대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의 동생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죠.
자, 7월 각성제 소지 혐의로 후쿠오카에서 체포된 후에 그의 또 동생이 아까 그 남편 있지.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그 아빠가 스키 매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 스키 매장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친이 운영하는 스키숍 종업원한테, 야, 우리 누나가 체포된 거, 사카이 노리코 체포된 거, 다 타카소 그 새끼 책임이야. 그 새끼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거기서 협박을 한 거야. 그 스키숍 종업원한테. 종업원이 무슨 죄야? 그래가지고 또 협박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또 체포가 됐대요. 그런데 사실은 사카이 노리코는 동생의 존재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데뷔했을 때 그녀는 자기는 외동딸이라고 말을 했었대. 그래서 어떤 관계자는 사실 사카이 노리코가 자신의 동생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녀는 인터뷰할 때 나는 외동딸입니다. 외동이에요. 라고 했고, 그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1993년 4월 후지TV 연속 드라마 한지붕 아래라는 드라마에서 그녀가 6명의 자녀 중 장녀를 연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막 이 드라마 우리 해요라고 하면서 발표회를 할 때마저 저는 사실 외동딸이었는데요. 이번 드라마로 인해서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굉장히 기뻐요. 라면서 코멘트한 적도 있대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도 외동딸이라고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복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걸까요? 그거는 그녀만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박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그녀가 마약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사이 좋았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에 귀신이 찍혔다는 소문이 돕니다.